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조영 회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김조영 회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주제가 뭔지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실적 부진 시스코가 국내 증시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인데요. 이걸 딱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시스코, 미국에서 네트워크 장비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 소외 업종이었다가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실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시스코가 과연 국내 증시와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들 하나씩 열어볼까요? 네, 일단 시스코라고 하면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과거 영광의 종목이었고 지금 엔비디아와 비슷하지 않냐, 다르지 않냐 이런 논란의 종목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은 테슬라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은 등락이 있는 형태고 우리가 별로 보지 못했던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 서학개미들의 주머니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종목군들이 52주 신고가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시스코입니다. 자, 실적은 왜 부진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주가는 왜 올랐느냐? 혹시 선도주를 따라가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오늘 국내 시사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이 우리 시장 내에서도 이미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향후 움직일 만한 종목군들에 대한 관점도 같이 좀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연결될 수 있는 국내 종목 내에서의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의문점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스코 지난 분기에 실적까지 발표했는데 컨센을 조금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매출은 꾸준히 계속해서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AI에 온전히 올라타지 못한 종목이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가장 크게 시스코의 실적 부진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일단 시스코라는 기업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종목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솔루션 종목이라고 보는 게 더 온당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AI와 그렇게 붙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시스코는 내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철저하게 좀 수익률이 분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우리가 하나 볼 텐데 네. 시스코의 지금 분기별 수익과 순이익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이 수익 전체적으로 이게 매출인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매출 정체되어 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다음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며칠 전에 그러니까 11월 중순쯤에 실적을 발표할 때 오히려 주가 밀렸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살펴보니까 스물스물 올라가더니 52주 신고가, 지속적인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화려하게 하루에 10%씩 오르고 이런 거 아니죠. 네. 근데 정말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아까 약점으로 말씀드렸던 소위 AI에서 소외되어 있던 것들이 오히려 살펴보니까 조금씩 이제 스며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신 쪽에서 잭이라든지 그다음에 싱킹알파라든지 소위 이제 주가 예측을 하는 이런 사이트들의 기사들을 한번 쭉 점검해 보면 무언가 명확하게 이유를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스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봉 차트 본다라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주가의 등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면 쭉 올라가고 있는 게 화려하게 하루에 10%씩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쵸? 충분히 이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레벨을 꾸준하게 좀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레벨 상황이 실적의 둔화와 예상보다 악화된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결국 올해보다는 내년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게 좀 더 중요한 흐름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내년에는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첫 해잖아요. 그러면 메이크 아메리카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메이크 아메리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에너지와 제조업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가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 가장 잘하고 있는 AI 관련 분야에서도 무언가 신규 투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된 것들이 저는 뭐 통신 장비, 그다음에 AI와 이제 연결이 없는 줄 알았지만 의외로 연결 부분이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뭐 지금 뭐 저는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추세를 타고 있는 만큼 급등하는 구간보단 당연히 눌림 구간을 이용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의문점을 열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동안 AI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섹터와 종목들도 점차 AI와 관련해서 스며들고 있고 주가의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시스코가 그 섹터 내에서 대장주라고 하기엔 또 애매한 점이 있잖아요. 과연 저희가 이 섹터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어떠한 전략이 방향성이 유효한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뭐 이 방송에서는 아닙니다만 다른 방송을 통해서 작년 연초에 엔비디아랑 붙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였는데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서버와 관련된 매출들이 내년 들어서 더 폭증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시스코와도 손을 잡는다는 뉴스가 올해 연초부터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이걸 뭐 계속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선도주라고 하면 여기선 엔비디아가 아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주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올해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비교적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한 것과 달리 물론 최근 들어서는 엔비디아 더불어 상승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시스코와는 꽤 거리를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최근 한 두 달간으로 거리를 좁혀보면 나스닥이나 다우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보였던 시스코지만 기간을 1년으로 넓혀보면 가장 못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시스코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코라는 종목이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대로 AI가 묻어있지 않다. 엔비디아와 상관이 없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네트워킹 관련주 중에서 대표주로 꼽혔던 수혜주가 가장 엔비디아와 함께 올라왔지만 올해 연초부터는 시스코의 전반적인 그 네트워킹 솔루션과 엔비디아의 서버가 서로 붙고 있다, 서로 협업하고 있다는 뉴스가 점점 올라오고 있고 이건 그러면 내년도에 데이터 센터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아마 추가적인 실적이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시스코가 강점을 갖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안 쪽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서버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안 쪽에 관련된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그런 보안 솔루션은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기존의 어떤 보안 관련주로서 쭉 얘기해왔던 그런 종목군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네트워크 전반의 기본적인 보안을 제공하는 이런 시스코의 흐름도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시스코에 대한 최근의 흐름과 상승의 이유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이 오늘 왜 이사님이 시스코를 얘기하셨나 보다라고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문점 지금 바로 함께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스코를 통해서 과연 국내에서 어떤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확실한 소외 섹터였던 시스코가 상승함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그런 소외 섹터들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스코라는 섹터적인 특성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국내 종목들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장적 특성과 산업적 특성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2025년은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주가 어떤 중심축에 있다. 우리 시장도 시스코처럼 이걸 선반영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이 시간에 여러 번 살펴봤던 엔터라든지 뭐 그쵸. 게임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괜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을 보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주가의 등락은 존재하겠지만 내년도에 예상한 대로 실적이 좋아진다면 현재 올라가고 있는 주가가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적 관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가 턴어라운드 개념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비용을 통제하면서 실적을 긍정적으로 낼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최근에 NC소프트나 카카오의 반등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강력한 비용 통제하고 사람 잘라내고 이것만으로도 일단 실적은 기본적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고 KT 마찬가지죠.
가장 부담이었던 그 임원 숫자를 대거 줄임으로써 물론 그게 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또 나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회사의 이익 관점에서 보면 그런 비용들을 덜어낸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장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이미 소외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소위 서버와 연관돼 있는 통신 장비 쪽 종목군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이더넷 개념에서는 아직 속도가 굉장히 느린 국가니까 그런 쪽에 투자가 좀 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준비된 그림 하나를 보시면 시장적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지금 EPS가 하향되고 있습니다. 계속 하향되고 있고 더 하향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의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밸류는 역대 저점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이익의 하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지금까지 주도했던 종목도 물론 좋지만 신규 선택을 할 때는 밸류 기준에서 소위 딥밸류에 빠져 있는 종목군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코와 과거에 뭐 레코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도 통신장비 부분이 매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든지 AI 관련주이지만 AI 모멘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국내에서 뭐 삼성전기를 포함한 그런 부품주들의 전반적인 흐름도 내년에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도출해 보면서 종목에 대한 관점까지 함께 연결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함께 열어보시죠. 네, 참 미국도 지금 턴어라운드 종목군들이 꽤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성장 산업 내에서 소외주들이 우리 시장 내에서도 뭐 엔터나 인터넷 이런 것들의 강세, 게임주의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비슷하게 우리도 내년을 보면서 이런 턴어라운드 성장주들이 이미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엔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는 조금 늦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보유 정도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통신장비나 IT 부품처럼 전혀 아직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반영하지 못한 종목군들 중에서 아까 이제 시스코가 AI와 관련된 부분에 교집합이 생기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그런 교집합이 나타날 수 있는 통신 장비나 뭐 IT 부품 쪽의 종목군들은 뭐 지금부터라도 관심 가지고 신규 매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몇 가지 종목도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엔터와 인터넷은 지금 올랐기 때문에 조금 보고 통신 장비 위주로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님의 탑픽 종목 한 종목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와 붙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누가 뭐래도 RHAFC가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 삼성전자의 매출이 올라가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통신장비 쪽의 매출을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광통신 투자가 늘어나는 측면에 있어서는 예전에 오이솔루션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다만 오이솔루션은 지금 재무 구조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와 관련된 평가도 같이 좀 병행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삼성전기 같은 AI, MLCC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 상승하고 있는 시스코를 통해서요.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소외 섹터로 취급받았던 종목들 그리고 AI와는 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에서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종효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